네, 안녕하세요. 독서 세미나 자연과 과학 기말 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보는 몇 함수 법칙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할 아동심리학과 박수빈입니다.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주 양육자인 부모나 아니면 보육시설에 종사 중인 보육교직원 혹은 대리양육자, 친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전문보호위원회에 들어가서 아동 학대 주요 통계 2018년 자료를 보고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7%, 즉 거의 80%에 달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2019년 OECD, ECEC 지원 현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치원 현황, 즉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같은 ECEC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90에서 100% 사이, 자세한 수치로는 94.3%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3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여기 빨간색 점을 보시면 0, 2세부터 굉장히 상당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일반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다니는 반입니다. 아침 7시 반에 등원을 해서 거의 저녁 7시 반에 하원을 하는 대부분의 하루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율 역시 77%, 아까 본 익숙한 수치, 거의 80%에 달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수치를 바탕으로 제가 임의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학대 비율은 높지만 양육 비율은 낮고, 여기를 보시면 양육 비율은 높지만 학대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부모이고 여기가 어린이집, 시설과 같은 기타 양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짜긴 했는데요. 어린이집 종일반에 80%의 어린이들이 다닌다고 해서 부모 양육이 20%이고 어린이집 양육이 8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시설 양육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가정 양육이라고 보았을 때를 가정에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대 20 법칙을 따르는 몇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는 부모이고 가정 양육은 20%, 즉 양육이 20%는 부모지만 학대는 80%이다 라고 다소 극단적이기는 해도 이렇게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학대나 방임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놀랐던 부분은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부모가 아무 호응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서학대라는 것을 알았을 때인데요. 이렇게 저처럼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을 교육으로 인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동학대에 대한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있고 비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비신고 의무자라도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아동학대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20%가 다시 재발한 재학대
자료를 보았는데요. 피해자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가정일이라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를 하여서 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피해자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과제를 하면서 복잡계 네트워크와 저희 전공과의 연관 지으면서 또 신선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어, 아동 왕따 가정이 아동 청소년 동조 현상에 의해 발생을 하면서 그 왕따가 되어가는 과정이 꼭 역함수 법칙을 따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여러 다른 현상들을 네트워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형식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실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